콕콕정 교수 찍어주마 전산회계 1급 122회 회계 원리편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 9월 10일이고요. 18일 뒤인 9월 28일 전산회계 1급 시험이 시행될 텐데요. 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경향도를 쭉 보면서 122회 출제될 걸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주마 15번째, 바로 자본의 구성과 배당이에요. 이론과 실무로 출제가 모두 잘 되죠? 자, 먼저 자본의 5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이죠. 자본금은 지금 박스 친 것처럼 액면금액의 합계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자본잉여금은 주로 플러스 항목, 자본조정은 주로 마이너스 항목이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장사에서 번 돈이라서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죠. 자, 찍어주마 그 다음 내용, 바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드디어 자산편으로 넘어왔죠. 요것도 이론으로만 나와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금 당장 쓸 수 있는 통화 대형 증권의 수표, 우편한 증서,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돈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현금처럼 쓸 수 있죠. 보통 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달입니까? 3개월이죠. 이거 암기하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3개월 이내에 당장 쓸 수 있으니까 현금처럼 취급하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건데, 밑에 보이시는 만기가 미도래한 어음이나 선일자 수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밑에 회계기준 기말 1년 이내는 단기 금융상품은 맞지만 당장 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기 취득 당시 3개월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우표 수입인지 현금이 아닌 겁니다. 찍어주마 16번째, 유형자산의 취득과 수익적 자본적 지출, 이론과 실무로 모두 나와요.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부대 비용으로 취득세나 거래 비용이나 등등등등, 자본화 차입금 이자, 설치 준비비 등등등등 다 추가로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고요. 특별히 수익적 지출은 사소한 비용이라 단기 비용 처리하지만 자본적 지출은 중요한 금액이니까 자산으로 넣는 거죠. 자, 찍어주마 18번째 마지막 내용이에요. 바로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의 구분, 이론과 실무로 출제가 자주 되죠. 빈출 문제 2개만 볼게요. 첫 번째, 카드 결제 비용의 지출이에요. 영업직 직원에 대한 1번 내염 예방 적정을 세계로 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그 비용 250만 원을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영업부 직원의 1번 내염 예방주사를 접종하면 직원들 위한 복리 후생 목적이니까 판관비의 복리후생비 250만 원을 잡는데 이 돈을 외상으로 한 거죠. 상거래 외상이에요, 상거래 이해 외상이에요. 재료를 사거나 상품을 사면서 외상이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일 텐데, 이건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이외니까 카드로 긁었던 어음을 발행했던 싹 다 뭐 하는 겁니까? 미지급금 처리하고요. 카드사를 거래처로 넣으면 되는 거겠죠. 자, 복리후생비 판관비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채무의 면제 이익인데요. 경제전자의 외상 매입금 230만 원 중 200만 원은 당사에서 어음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얼마의 빚 외상 매입금이 갚아지는 겁니까? 차변에 230이 떨리는 거죠. 경제전자께. 그런데 얼마를 지급한 겁니까? 200만 지급했는데 그것도 어음으로 지급했죠? 지급어음이 새로 경제전자에 잡힙니다. 30만 원이요? 면제받았죠?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900번대 있는 영업의 수익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외에도 기부금 등등등 중요한 게 많으니까 저 앞전에 제가 노란 색깔로 쳤던 항목들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레벨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찍어주마 7번째,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 증권의 차이, 이론과 실무로 다 출제돼요. 자, 취득할 때 단기 매매증권은 그 취득 수수료를 단기 비용으로 떨어먹어요. 그런데 매도가능 증권은 원가에 가산해요. 이유가 뭡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짧은 기간 내에 팔아먹을 거니까 그냥 비용 잡지만 매도 가능은 장기간 보유할 거라서 발생한 비용을 자산의 원가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평가손익, 단기 매매증권은 영업의 손익에 집어넣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에 팔아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에 넣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주 흔한 문제예요. 자, 1번을 보시면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측정한다. 단기 매매증권은요, 취득비용 발생하면 그냥 단기비용 떨어버리지 원가에 가산해서 업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매도 가능 증권에 적용되는 내용이라 1번은 틀린 문제입니다. 자, 원가에게 찍어주마 첫 번째, 원가의 구성과 종류입니다. 자,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죠. 그래서 직접 재료랑 직접 노무가 없으면 절대 작업이 안 이루어지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기본적인 원가, 직접적인 원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사람이 일을 해야 이게 물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를 가공하는 원가다, 전환하는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그림을 잘 보시면 직접 농업비는 기본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가죠.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 상식이자 시험 문제의 단골 손님입니다. 또 한편 매몰 원가는 이미 끝난 원가라서 내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인데 기회 원가는 이 결정에 따라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원가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자료에서 기본 원가, 기초 원가와 가공비의 합계는 얼마냐? 라는 겁니다. 이런 공식을 잘 보시면 뭐죠? 기본 원가 뭡니까? 바로 직접 재료비당 직접 농업비 합계니까 15 더하기 32니까 47만 원 나올 거고요. 자, 이제 가공원가는 뭡니까? 직접 농업비,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죠. 다 합치면 48만 원이 나옵니다.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의 한 종류이지 제조원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원가 47만 원과 가공원가 48만 원을 더하면 보시는 것처럼 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위쪽에서 알려드린 기본원가와 가공원가의 종류를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번 회차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찍어주마 원가 두 번째, 조업다에 따른 원가의 종류, 다른 말로 원가의 행태라고 부르죠. 자, 변동 원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직접 재료, 직접 농어는 작업 안 하면 발생 안 하니까 변동 원가, 변동비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보여요. 조업다가 쫙 증가할수록 총원가도 쫙 증가하죠? 두 번째, 고정원가. 얘는 조업을 하든 말든 물건을 만들든 말든 그냥 금액이 딱 정해진 거죠. 월세 낸 거, 감가상각비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조업도가 증가하든 말든 총원가는 쭉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준변동원가, 얘는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같이 기본 요금이 고정 원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쓰는 만큼 발생을 해요. 따라서 전기요금, 전기를 하나도 안 써도 기본 요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쓰는 만큼 나가니까 고정 원가 더하기 변동 원가 형태로 돼 있으니까 혼합한 원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변동 원가는 변동 원가인데 고정 원가를 끼고 있으니까 준변동 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준고정 원가, 계단 원가인데요. 이거는 추가로 공장을 빌리면 일정 조업도까지는 월세 100평짜리를 내는데 100평을 또 빌리면 100평치를 또 내지 않습니까? 고정원가가 점법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계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정원가 더하기 고정원가, 이거를 고정원가는 맞는데 준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원가 형태를 나타낸 표로 올바른 것은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변동원가는요, 조업도가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고정원가는요, 조업도랑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준변동원가는요, 보시는 것처럼 고정원가를 일부 끼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준고정원가 계단식으로 되는 4번이 맞는 내용이라서 여러분 요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변동비랑 고정비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혼합원가랑 계단원가도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찍어주마 16번째. 바로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비용 구분이에요. 이론과 실무 입력으로 다 나와요. 자, 먼저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하면 판매 가능하게 나와서 기말 재고 안 팔린 거를 빼면 팔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매출총이익은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죠. 근데 매출원가에 뭐가 들어갑니까? 제조원가가 들어가죠. 영업이익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는 거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는 거죠. 제조원가 판관비와 영업의 수익을 여러분 영업의 비용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원가에게 찍어주마 7번째, 종합원가 계산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크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있는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재료비는 통상적으로 제일 처음 작업할 때 초기에 투입되죠. 따라서 기초제공품은 이미 전기에 투입됐으니까 이 선입선출법의 재료비는 단기 투입량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공비는 기초제공품의 단기 작업률과 단기 투입해 단기 완성한 거 100%와 기말 제공품도 단기 작업한 것만큼만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평균법은 이상한 가정이죠. 몽땅 다 새로 작업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이미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투입됐지만 무시하고 언제 투입됐다고 보는 겁니까? 올해 새로 투입됐다고 보기 때문에 위에 선입선출법과 비교해보면 단기 투입한 게 실제 맞지만 가정입니다. 전기에 투입된 기초 제공품도 몽땅 이번 기에 다시 투입된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 투입으로 보는 거고요. 가공비도 단기 완성분은 100% 다 집어넣고 기말 제공품도 자 단기에 추가 작업한 것만 집어넣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자, 이번 122회차에는요. 평균법의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은 평균법에 의한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기초 제공품이 3,000개 있었습니다. 60% 완성된 거예요. 자, 작년도 말에 올해 40% 추가 작업했겠죠. 단기 착수 3만 개예요. 그래서 원래는 실제는 3만 개만 단기에 착수한 건데 평균법의 가정은 뭡니까? 이 3만 개 이외에 작년에 착수했던 3,000개도 올해 몽땅 다 새로 착수했던 가정이니까 3만 개 더하기 3,000개 몇 개입니까? 직접 재료비, 재료비 원가는 33,000개가 투입됐다고 보는 거죠. 문제 보세요. 정답은 바로 2번 나옵니다. 자, 이제 가공비를 볼 텐데요. 가공비는 단기에 완성된 거 싹 다 2만 개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13,000개는 50%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26,500개가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찍어주면 5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별 원가와 종합원가의 차이예요. 종합원가는 대량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쫙 흘러가는 그런 물품이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항공기나 배같이 한 개 큰 거 만드는 거지요. 자, 요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래요. 동그라미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맞죠? 개발원가 계산은 제조간접 배부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식품 같은 것들, 라면이 쫙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지요. 개발원가 계산은 비행기 같은 거, 배 같은 거, 조선업. 자, 동그라미 3번에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 집계. 여러분 요거는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공정 및 부분별 집계, 얘는 종합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로 반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 하나 크게 만드는 그 그림 그려보시고요. 컨베이어 벨트에 라면이 쫙 지나가는 두 개 차이로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번 회차에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 찍어주마 세 번째, 영세율과 면세죠. 자,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완전 면세예요. 매출세액의 0%, 0이고요. 매입세액 다 돌려받죠. 수출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직수출, 내국에서 수출하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그리고 외국 항행 용역 같은 것들입니다. 면세는요, 특징이 역진성 완화잖아요. 대상이 뭡니까? 자, 미가공 식료품, 여객운송,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택시는 안 되죠. 항공기 안 되죠. 의료보건, 병원에 가는 거, 자, 처방전으로 받는 약 같은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 중에서는 토지를 파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출제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세가 안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의약품, 파스나 비타민을 처방전 없이 샀다. 이건 여러분 공공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면세가 안 되고 과세가 되는 겁니다. 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자, 항공기의 여객운행, 이건 비싼 거기 때문에 얘는 과세가 됩니다. 면세가 아니에요. 또 한편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죠? 수돗물 꼭 필요한 마셔야 되는 거, 미가공 식료품 꼭 먹어야 되는 거죠? 도서, 문화에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는 공공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면세가 아닌 일반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122회 출제 확률이 매우 높아요. 찍어주마 두 번째, 적요 등록.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반영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아예 814번 주어졌고요. 그 통신비 개정 과목에 현금 적요 5번과 대체 적요 3번을 입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적요 등록창을 불러오신 다음에 좀 아까 주어진 그 개정 코드를 찾아서 화면의 맨 우측에 있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 부분의 빈칸에다가 주어진 그대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입력하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찍어주마 8번째,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 이론과 실무로 다 출제가 돼요. 원래 물건 가격에다가 부대 비용, 할인한 거 빼고요. 환출 및 내누리 빼는 거지 않습니까? 자, 다른 건 모르더라도 매입 부대 비용 더하는 거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입 통관 수수료,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200만 원이 200만 원과 통관 수수료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거야. 원재료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은 아니지만 합친 230만 원을 부대 비용으로 봐서 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분계는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230만 원을 잡아줘야 되겠죠? 찍어주마 13번째 유동부채인데요. 먼저 예수금, 모두 다 이론과 실무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영업부 직원 11월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는데 급여는 영업부에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원천징수로 세금 같은 것들을 50만 원 떼고 얼마만 지급한 겁니까? 950만 원. 그럼 돈이 얼마 나가죠? 95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급여는 얼마 인식해야 돼요? 영업부니까 판관비로 1,000만 원. 차이가 50만 원 뭡니까? 근로자들한테 떼어서 가지고 있는 돈, 미리 뗀 돈 예수금, 부채를 잡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출제가 자주 돼요. 그런데
요거를 납부하는 겁니다. 지난달 11월에 원천징수한 종업원 근로소득세 50만 원 등과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223만 원을 포함해서 관할세무서에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처리하래요. 자, 돈이 얼마 나갑니까? 50만 원과 23만 원, 73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가죠. 그런데 자, 미리 뗀 돈이 얼마입니까? 예수금을 차변에 떨어져야 되고요. 나머지 23만 원은 내가 내면서 세금과 공과 처리하는데 이분들이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으니까 판관배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 예수금 수령 시와 예수금 납부 시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 다음 찍어주면 6번째. 개선 처리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좀 전 받던 것처럼 충당금을 떨어버렸어. 근데 그 회사가 살아나서 돈을 갚아주네? 자, 작년도에 대선이 확정되어서 대선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 40만 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대선 세액은 고려하지 말라. 돈이 들어왔네요, 40만 원이. 그럼 대변이 뭘 잡아야 됩니까? 좀 전 죽여줬던 충당금을 부활하면 되니까 대선 충당금, 외상 매출금 거를 살려주면 되겠죠? 자, 찍어주면 네 번째, 받으러 오면 할인, 매각이죠? 실무 문제로 주로 나와요.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소금 500만 원을 만기 전에 광지은행에 할인해서 팔아버리고 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았는데 무슨 거래 처리하래요? 매각 처리. 그러면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옵니까? 450만 원. 얼마짜리 어음을 팔아버린 겁니까? 500만 원. 거래 침략하시고요. 차익이 뭡니까? 파는 과정에서 손해본 금액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50만 원 처리하고 영업의 비용 잡는 거죠. 요게 확률이 매우 높아요. 찍어주면 9번째 매매추천표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매입세액 불공제 내용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기업업무 추진비, 다른 말로 접대비, 사업에 묘관한 지출, 토지 면세 같은 거에 취득 관련 지출. 문제 볼게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2000cc를 대우 렌트카로부터 3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2,500은 보통예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 요거 매입은 매입인데 뭐가 되는 겁니까? 업무에 단순하게 쓰는 승용차 안 됩니다. 공제가. 여러분 따라서 54번 뭘 고르는 겁니까? 불공을 고르는 거죠. 다만 1000cc가 안 되는 차 내지는 2차로 진짜 돈을 버는 택시용 취득이나 렌트카용 취득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의 취득은 공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1000cc가 넘으면서 단순하게 업무에 쓰여서 영업용이 아닌 자 단순한 업무용이니까 공제가 안 되니까 54번이 되는 거죠? 유형 54번 누르고요. 공급가액 3천만 원 누르면 자동적으로 부가세 300만 원 들어갈 거고요. 거래처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가 전자니까 1번 누르고 분계 3번을 딱 누르면 여러분 차변에 원재료가 들어올 겁니다. 이거를 뭐로 고치는 겁니까? 차량 운반고로 고치는 건데 중요한 거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왜? 환급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천만 원 더하기 300만 원 합친 얼마? 3,300만 원을 싹 다 차량 운반고로 취득가액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대금 어떻게 했죠? 2,500은 보통예금 주고 나머지는 상거래 이외로 안 줬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몽땅 다 미지금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찍어주마 7번째 다시 2번입니다. 똑같은 매입 매출인데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아까 같은 원재료가 아니라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좋은 빌딩으로부터 당월에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월세에 대한 공급가액 200 부가세 별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고 돈은 다음 달 주기로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자 지금 매입 쪽은 맞는데 몇 번 골라야 되는 겁니까? 좀 전에 원재료는 51번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원재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출된 돈이기 때문에 몽땅 다 뭘 고르는 겁니까? 51번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51번 입력하시고요. 금액 200을 입력하면 부가세 20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고요. 거래처 좋은 빌딩 넣고 전자니까 1번 여 누르고 분계 혼합을 딱 누르면 자 차변에 지금 눈에 임차료가 보이시죠? 판관비. 그런데 K를 입력해 보시면 저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원재료가 아닌 일반적인 비용들은 이걸 뭐로 고치는 겁니까? 해당하는 계정 과목 이 사례에서는 뭡니까? 판관비의 임차료로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죠? 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여러분 이렇게 상거래 이외에서 외상은 다 뭘 하기로 한 겁니까? 미지급금 하기로 한 거니까 미지급금 입력을 하고요. 위쪽에 좋은 빌딩 입력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미지급금이 끌려오겠죠? 찍어주면 9번째 매매추천표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매입세액 불공제 내용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기업 업무 추진비, 다른 말로 접대비, 사업에 묘관한 지출, 토지 면세 같은 거에 취득 관련 지출. 문제 볼게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2000cc를 대우 렌트카로부터 3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2,500은 보통 예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 요거 매입은 매입인데 뭐가 되는 겁니까? 업무에 단순하게 쓰는 승용차 안 됩니다. 공제가. 여러분 따라서 54번 뭘 고르는 겁니까? 불공을 고르는 거죠. 다만 1000cc가 안 되는 차 내지는 이 차로 진짜 돈을 버는 택시용 취득이나 렌트카용 취득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의 취득은 공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1000cc가 넘으면서 단순하게 업무에 쓰여서 영업용이 아닌 자 단순한 업무용이니까 공제가 안 되니까 54번이 되는 거죠? 유형 54번 누르고요. 공급가액 3천만 원 누르면 자동적으로 부가세 300만 원 들어갈 거고요. 거래처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가 전자니까 1번 누르고 분계 3번을 딱 누르면 여러분 차변에 원재료가 들어올 겁니다. 이거를 뭐로 고치는 겁니까? 차량 운반고로 고치는 건데 중요한 거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왜? 환급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천만 원 더하기 300만 원 합친 얼마? 3,300만 원을 싹 다 차량 운반고로 취득가액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대금 어떻게 했죠? 2,500은 보통 예금 주고 나머지는 상거래 이외로 안 줬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몽땅 다 미지금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찍어주면 6번째 계속 매일매일 추천표고요. 문제를 보니까 1번 TA 코퍼레이션 회사에다가 제품 100,000개 자 하나당 2,000N을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선적일 시점의 환율은 100엔당 1,200원이래요. 자, 여러분 요 거래는 1번 TA사에 엔화 받고 곧장 직수출하는 거죠. 먼저 얼마짜리 수출했는지 환율 가지고 계산부터 해볼게요. 중요한 거 수출은 선적 일자 환율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환율은 1,200원당 100엔이래요. 따라서 1,200원을 100엔으로 나누면 자 1엔당 12원이 나오고요. 얼마에 판 겁니까? 1000개를 2,000엔에 팔았고 N당 12원이니까 금액은 2,400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래에 뭘 고르는 겁니까? 해외로 곧장 판매한 건 뭘 고르는 거죠? 자 16번의 수출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6번 수출을 누르고 난 다음에 공급의 가액 2,400을 누르고 나면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요. 거래처는 TA 코퍼레이션 입력하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는 아예 세금 계산서 발행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입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 쪽에는 입력이 아예 안 되고 바로 점프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분계 쪽 가니까 3번 누르면 알아서 영세율이니까 제품 매출 2,400만 원 인식이 되고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2,400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거는 위쪽에서 TA 코퍼레이션 입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거래처 입력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를 하래요. 단 대금은 전액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는데 첫 번째 유리 파손 비용 교체 180만 원 사소해요 중요해요? 사소하죠. 내역 연수 증가를 위한 대소선 사소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1,360만 원 건물 외벽의 도색비 페인트 칠 중요해요? 사소해요? 사소하죠. 그래서 180만 원과 330만 원은 사소하니까 합쳐서 제조 원가 쪽에 소선비 처리하는 겁니다. 510만 원 공장이니까 제조 원가죠. 그런데 1,460만 원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물 가액을 올리는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고요. 총 금액에 대해서는 당자 예금에서 지급이 되겠죠. 수표 발행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목들을 딱 보고요. 아 얘는 사소해. 자본 수익적 지출. 아 얘는 중요해. 자본적 지출. 바로바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론과 실무 모두 출제가 돼요. 다음 문제 찍어주면 13번째 결산전이 3번째 미수 수익이에요. 자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를 인식하래요. 예금이 얼마입니까? 1억. 자 언제 가입한 겁니까? 올해 4월 1일자. 만기 언제입니까? 내년도 3월 31일자.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2%.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1억 딱 내고 2% 딱 됐으니까 곱하기 하면 2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는 12월 31일 이때 받는 겁니까? 내년도 3월 31일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4월 1일에 가입을 했고요. 내년도 3월 31일이 돼야지 1억 곱하기 2% 200만 원 이자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 12월 31일자에 결산을 해봤더니 9개월치가 발생한 거죠.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거꾸로가 편합니다. 1, 2, 3을 3개월이잖아요. 12에서 빼면 올해는 9개월치입니다. 그러면 1억 곱하기 2% 하면 원래 200이 나와요. 요거를 12개월로 나누고 곱하기 9를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200 중에서 올해 150만 원은 발생은 했지요? 돈은 못 받았죠.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예요? 돈 받을 때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니까
일단 이렇게 150만 원을 이자로 인식을 해요. 영업의 수익으로. 그런데 돈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수익이다, 미수 수익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건데요. 오해하면 안 돼요. 미수 수익에 수익이 있다고 수익이 아닙니다. 미수 수익은 못 받은 돈이라는 유동자산인 거예요. 그림 잘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200만 원 중에 올해 150은 지금 이 분계로 수익 인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내년도에 가서 그때 가서 수익 인식을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 시간의 흐름을 쫙 그린 다음에 짝에서 올해치가 몇 개월인가를 여러분 잘 보고 실제 내가 은행에 예금해서 올해 연말에 내가 얼마 받을 권리가 생겼느냐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22회 이번 차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찍어주마 14번째, 결산 4번째, 현금 과부적이에요. 자, 12월 1일 처리한 현금 과부적 2만 원 중에서 만 원은 이자 비용 지급임이 추후에 확인이 됐고 나머지 만 원은 기말까지 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대요. 그럼 2만 원이 있었는데 만 원은 뭐라는 겁니까? 이자 비용이죠. 나머지 만 원은 뭡니까?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잡손실을 잡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지금 2만 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변에 뭘 잡는 겁니까? 현금 과부적 2만 원을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헷갈리는 게 현금 과부적을 대변에 없애야 되는 건지 차변에 잡아야 되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12월 1일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현금이 2만 원이 빵꾸가 난 거잖아요. 금고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현금이 대변으로 없어져야죠. 그런 다음에 현금 대신 뭘 잡아놓은 겁니까? 현금 과부적을 차변에 잡아놨던 거지요. 따라서 이거를 12월 말에는 현금 과부적을 대변으로 없애고 이거의 원인을 찾아서 차변에 잡는 거죠. 거꾸로 현금이 남아도는 경우도 있어요. 과가 남고 부족은 부족한 거. 이번 문제는 부족이고요. 과는 뭡니까? 남아돌 때도 있죠. 남아돌면요. 현금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현금을 늘려야 되니까 현금을 늘리고 대변 쪽에 현금 과부적을 잡습니다. 그랬다가 그걸 찾아서 없앨 때는 현금 과부적을 차변으로 가져와서 없애고요. 원인을 못 찾으면 잡이익을 잡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현금 과부적이 차변에 표시가 되나 대변에 표시가 되나 요거 여러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찍어주만 마지막 20번 장부조의 네 번째 문제입니다. 4월 중 거래처 리제 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이 얼마니에요? 구체적인 거래처가 나와서 여기에 관련된 거 물어봤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래처 원장 가셔서 4월달 입력하시고요. 계정 과목을 여러분 외상매출금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리제 상사 금액이 뜨는데 외상매출금의 발생은 차변이고 회수는 대변이죠. 따라서 대변에 있는 1630만 원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여러분 실무 문제에서 오류의 수정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계 처리만 잘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고 매일매일 전표라는 건 잘 알면.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 앞쪽에 회계편 찍을 때 같이 찍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찍어주면 17번째 이제 마지막 장부 조회로 가겠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이름과 건수가 몇 건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행의 자세한 내역들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장부를 가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가야 되는 거죠. 클릭을 딱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기간 입력하시고 쫙 확인을 눌러보신 다음에 매출 탭이 있고 매입 탭이 있는데 얘는 매출이죠. 매출 중에 가장 건수가 많은 거 찾아보시면요. 영원상사 8매가 되는 거겠죠. 찍어주마 18번째 장부조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3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뭐니에요? 자, 특정 월 또는 뭐 5월부터 7월 이렇게 연 중에 어떤 계정 과목의 발생 내역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원래 여러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뭐 6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항상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면 손익계산서를 가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월만 내지는 중간에 끼어있는 월 5월에서 6월 이런 식으로 조회하는 거는 어디밖에 안 됩니까? 월계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월계표로 가셔서 해당 날짜 3월달 입력하시고요. 여러분 판매관리비를 쫙 가보셔서 항목들을 쫙 보시면 판매관리비는 여러분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이니까 차변 쪽에 금액들이 쫙 뜨겠죠? 월계표는요.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과 아닌 금액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죠? 계를 물어봤으니까 계 쪽을 쫙 보면 가장 작은 게 뭡니까? 바로 기업 업무 추진비 5만 원이 가장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장부 조회는요. 문제를 딱 보고 무슨 장부를 봐야 되는지 찾아내야 됩니다.